김고요입니다. 오늘은 무려 215분. 너무 길죠? 3시간 반이 넘는 시간의 러닝타임. 15분의 인터미션도 있어요. 중간에 쉬게도 해주더라고요. 그런 영화, 대작, 이동진 평론가는 고전이 될 운명을 타고난 영화라고 평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를 저도 궁금해서 봤던 영화였는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평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좀 부탁드립니다. 힘이 됩니다. 간단한 줄거리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라슬로 토스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건축가가 제2차 세계대전의 그런 압제와 어떤 고통, 수용소도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그거를 피해서 이제 미국으로 도망을 오게 돼요. 불행하게도 아내인 에리자벳, 플레스티 존스가 맡은 이 에리자벳과는 같이 미국으로 건너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조카였던 조피아라고 하는 친구가 언어 장애 이런 걸 좀 겪고 있었는데 장애를 겪고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보호하기도 해야 됐고 또 여러 상황이 겹쳐서 남편인 라슬로 토스, 에드리안 브로디가 맡았던 이 토스만 이제 건너오게 되는 상황인 거죠. 미국 땅에 이제 자유유연 신상이 보이게 되고 토스가 이제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혈혈단신 몸만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촌인 아틸라라고 하는 친구 진짜 이제 미국에 좀 더 빨리 건너와가지고 미국 자본주의에 잘 적응을 해서 어떻게 하면 미국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나를 아주 이제 깨우친 것 같은 느낌의 이 친구가 가구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창고 한켠에 머물면서 사촌을 도우면서 이제 밥을 빌어먹고 사는 이런 시작을 보여줍니다, 영화에서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틸라 사촌이 예전에 내가 한번 이렇게 가구 세팅을 해줬는데 이 고객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엔 자기의 아버지의 어떤 서재를 세팅하는 이거 돈을 좀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서 같이 가서 나 좀 도와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슬로 입장에서도 나의 어떤 건축적 역량, 가구이겠지만, 가구나 이런 집 방 하나를 꾸미는 일이겠지만, 도움도 되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차를 타고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대저택이에요. 그래서 대저택이고 층고도 높고 한 이 저택방에 아버지 해리슨이라고 하는 이 가이 피어스라고, 저는 이 가이 피어스라고 몰랐으면 못 알아봤을 정도의 어떤 포스와 어떤 풍채 그리고 연기 톤을 자랑하는 배우가 이 해리슨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세월도 흘렀고 이 가이 피어스가 정말 멋있게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이 해리슨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출장을 간 사이에 아들인 해리와 매기가 아버지에게 서프라이즈를 해드리려고 서재를 멋지게 꾸며서 아버지 돌아오시면 짜잔 하려고 이제 이걸 맡긴 거죠. 라슬로는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제 이걸 바꿔야 할지 일단 감이 옵니다. 그래서 돈도 좀 비싸게 부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어떤 이상점에 맞게 이렇게 일단 부른 것 같아요. 불렀을 때 쫙 이렇게 세팅을 해요. 2025년을 사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너무 멋진 서재가 탄생을 합니다. 진짜 한 반원형이 되는 곳에 원래는 음침하고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빛이 안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어 놨던 서재였는데 그걸 툭 터가지고 해도 좀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멋지게 만들고 가운데에 독서용 의자를 멋지게 하나 팍 놓아가지고 미니멀하게 이렇게 바꿔놔요.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와 멋있다라는 탄성도 나올 만큼 멋지게 바꾸어죠. 근데 아버지 해리슨이 돌아와서 대노를 합니다. 경로를 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 썩을 하면서 당장 넣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비도 안 주고 이렇게 끝나요. 소송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라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틸라는 이 모든 거를 라슬로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야 네가 내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곤란을 겪게 해 당장 나가라고 해서 라슬로 쫓겨나는 거죠. 이제 겨우 보금자리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쫓겨나고 나니 라슬로는 공사장을 전전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막 석탄도 캐고 막 해요. 자기 건축가의 어떤 신분하고 전혀 온데간데 없고 막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해리슨이 그 대노를 퍼부었던 해리슨이 찾아와서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게 건축 잡지에도 나왔고 유명한 잡지에 나와서 나의 어떤 위신을 높여줬어요 하면서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해리슨이 너 어떤 사람이었냐 알고 봤더니 이제 유럽에도 건축 몇 개를 해가지고 아직도 훌륭하게 전쟁 통해서 살아남아 있는 건축을 남겼던 라슬로라는 걸 알게 되고 오케이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이 지역에 정말 중요한 기념비적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걸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해리슨과 라슬로가 이제 손을 잡게 되고 그 마을을 위한 그
기념비적인 건물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역경을 겪게 되죠. 건물 하나를 만든다고 하지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진짜 커요. 그 언덕 위에 있는 멋진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경이 다 드러나고 거기서 인간적인 갈등, 고뇌, 그리고 그 건물이 결국은 어떻게 완성이 되고 그 인물들 간의 어떤 허례 의식이 드러나게 되고 등등이 복잡하게 맞물리는 게 이 영화의 이제 줄거리인 거죠. 그러면 언뜻 이 얘기를 들으면 건축가가 그냥 미국 건너가서 뭐 건축하면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이야기인가? 뭐 그닥 흥미는 없다. 근데 이게 왜 고전이며 이거를 뭘 215분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걸 만든 거냐 별로 안 땡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215분이라는 러닝타임이 의도했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웬 거 같냐면 우리가 예전에 뭐 태백산맥 뭐 이런 대하소설 뭐 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대작이다라고 하는 거에는 물론 그 인물 간의 어떤 묘사나 그때 상황,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에 따른 상황, 그 속에서 맞물리는 어떤 질곡의 삶 이런 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준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압도적인 양이 주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압도적인 양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걸 다 읽었을 때 감동이라는 게 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은 제가 보았을 때 215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여기에 주로 나오는 라슬로라든지 해리슨, 에르제벳 이런 주인공들을 통해서 이 인물이 겪는 상황과 그 감정의 소용돌이 각종 사건들을 굉장히 양적으로 충분히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양적인 엄청난 압도감 안에 인물들 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하나의 사건을 겪더라도 이 인물을 아주 단편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지? 이 성격은 왜 그런 거야? 등등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여줘요. 제가 복합적이고 다면적이라고 했던 거는 이 영화가 좀 좋았던 점이기도 한데 어떤 인물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면 나라면 겪고 있는 그 아주 어두운 면도 있을 것이고 밝은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뻐 보이는 면도 있지만 그냥 추악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그거를 아주 거리감을 유지한 채 그냥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인물에 대해서 애착도 생기고 연민도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저 추악함에 진저리가 나기도 해요. 그것을 모든 인물들에게 다 적용을 합니다. 에르제벳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일 수는 있지만 사실 에르제벳 역시도 마냥 선한 역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인물조차도 마냥 선하게 그리진 않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어떤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진한하고 고통과 온갖 감정이 중첩되는지를 215분이라는 시간 동안 쫙 보여주다 보니까 한편의 대서사시를 본 느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215분을 버틸 수 있다면. 근데 이게 버틴다는 표현도 저는 무색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215분을 보고 나오셨던 분 중에 영화 지루해서 죽을 뻔했다라고 한 분 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15분 정도 쉬는데 보통 그 정도 끊기면은 뭐랄까요 좀 루즈해진다거나 그 사이에 하품 기지개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개운한 마음으로 저도 일어났었고 그 짧은 기간 동안 빨리 다음이 궁금해진다라는 느낌이 들고 실제 영화가 끝났을 때도 진짜 뭐랄까요 좀 피곤하다. 그 피곤함이 재미가 없어서 피곤함이라기보다는 한 번에 여러 인물들의 인생이 확 왔다가 가니까 너무 그걸 소화하는데 피곤하다. 그만큼 전달이 충분히 되는 느낌인 거예요. 스펀지로 물을 확 빨아들이는 것처럼 내한테 뭐가 오고 간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이 아마도 고전이라고 하는 영화들의 특징은 뭐 대서사시 진짜 긴 그 시간 동안에 어떤 많은 것들을 압축하되 혼란스럽지 않게 다루는 그런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이런 걸 잘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한 평들이 좀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막 줄거리 소개해드리고 뭐 러닝 타임이 왜 이렇게 긴가에 대한 제 나름의 관점을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다음으로는 이 브루탈리스트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브루탈리스트 아키텍처 혹은 뭐 브루탈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전쟁 이후에 아주 폐허가 된 그 유럽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영국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건축 사조인데 그 프랑스 말로 브루트라고 하는 게 그 날것의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브루탈리즘
콘크리트의 겉면의 질감을 거칠게 그대로 둬가지고 날것의 느낌을 살리는 사조인 거죠. 우리 쉽게 보면은 그 안도 타다오 건축가의 그런 콘크리트 질감을 그대로 살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쭉 유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한 상황들을 겪었다 보니까 아주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그 건축사 유행을 했던 거죠. 이 건축 사조를 신념으로 가지고 활동했던 건축가들 중에는 라슬로 토스의 모티브가 됐던 그 마르셀 브로이어라고 하는 바우하우스 졸업생 출신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원래는 가구나 이런 거에 아주 유명했던 분인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브루탈리즘 건축의 대가가 되긴 해요. 이걸 모티브로 삼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모티브이지 사실은 그런 씨앗을 가지고 나름의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고, 이 브루탈리즘이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뭔가 그걸 추구했던 건축가들이 나름의 신념과 철학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뭔가 숭고하고 타협 없고 이 자기의 철학이 아주 단단한 거죠. 그러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거 군더더기 없이 장식 없이 아주 기능적으로 있는 거에 본연의 뜻에 맞춰서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게 이 사조를 추구했던 분들의 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이 성향이 종교 건축이나 공공 건축에 적용이 됐을 때는 엄청 우리에게 뭔가 경외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뭐 안도 타다오 건축의 특징들 보시면 아마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기 나오는 주요한 건축물 자체도 나중에 보면 태양이 떨어졌을 때 그 십자가가 드러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마치 안도 타다오의 건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경외감을 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이 미국으로 건너간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똥꼬집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만한 타협이 없고 일절, 내가 최고고 내 재능이 뭔가 좋아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브루탈리즘 건축을 추구했던 인물로 삼으면 캐릭터하고 찰떡인 거죠. 딱 붙어서 그 인물을 표현해주는 거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캐릭터를 설명해주는 데도 있어서도 브루탈리즘이 아마 최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인물의 이런 신념, 자기 철학, 아주 고집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보면은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와, 저 대단하다. 저렇게 타협 없이 쭉 밀려붙여가지고 저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멋있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유 꼴값하네. 뭐 이런 주변 인물 다 하도 부딪히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의 중심을 잡기에는 브루탈리즘, 브루탈리스트 이런 것들이 아주 핵심 요소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이 영화가 참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어떤 인물, 그러니까 주요 인물들 가운데에서는 다양하게 그 모순성을 잘 드러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인간이 모순적인 면모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뭔가 아주 예뻐 보이고 호감이 가는 면모들이 있는 반면에 추악하고 아주 더러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해리슨이라고 하는 친구 부자이기도 하고 이런 친구 역시도 아주 그 자기의 어떤 부모, 자기를 버렸던 부모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에서나 그리고 식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나 막 조롱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되게 부자이고 자본주의의 꼭대기에 쓴 사람으로 업적을 추앙받고 멋있는 면모도 일견 있지만 사실 그런 반대편에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추악한 거를 잘 보여주고요. 실제로 그게 나중에 가서는 더 극단적인 상황을 라슬로하고 연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결코 그냥 마냥 좋아할 수도 없고 마냥 미워할 수도 없는 이런 아주 균형 잡힌 그 모순성을 딱 보여주는 거를 골고루 인물들에게 하는 게 또 특징인 거죠. 라슬로라는 주인공조차도 뭔가 천재적으로 자기 신념을 따라가는 친구이지만 해리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싶을 아주 삐뚤어짐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보면 라슬로 역시도 결코 좋아하거나 미워하거나 일변도로 달릴 수 없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뭐 해리와 맥이 심지어 조피아까지. 조피아도 마지막에 이 거장 반열에 어느 정도 오른 이제 라슬로의 회고전을 비엔날레에서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과정이 아니라 목적지다라고 하면서 영화 내내 이제 만들려고 했던 그 건축물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에르제벳과 라슬로의 사랑이 그려지지 않았다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 에르제벳을 향한 그리운 마음을 뭐 건축물에 투영해가지고 뭘 설계했다 뭐 이런 의도가 담긴 게 전혀 아니었다고 저는 이해했어요. 근데 나중에 설명을 할 때는 마치 그 강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 속에 아내에 대한 사랑과 둘의 이어짐을 뭐 이렇게 조피아가 설명을 하거든요. 본인 입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과정이 어땠건 목적지 이미 거장이니까 그걸 다 건너뛰고
이런 이야기를 붙여도 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묘하게 카메라를 보고 웃음 짓는, 전 미소로 읽히긴 했는데 그런 거에서도 약간은 좀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물 하나하나가 그렇게 다 다층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좀 느껴져서 좀 다채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고전의 뭐 특징이 뭐다라고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하거나 뭐 그럴 깊이는 안 되고, 다만 그걸 유추해 보건대 아주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인물들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그리면서도 그 인물 하나하나가 편중되지 않고 다면적으로 그려지는,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도 느낄 수 있고, 그 사조라고 하는 것도 느낄 수 있고, 그 사조가 하나의 겉도는 뭐 모티브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인물 내면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역할도 하고, 막 이렇게 엉키는 거가 고전이 아닐까라고 이번에 좀 한 번 더 느끼게 되면서 나름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뭐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날 하루 정도 날을 잡고 팝콘 좀 많이 이렇게 사가지고 가셔서 보시면은 또 나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오는 음악들이 너무너무 좋고, 그게 또 고전에게는 또 하나의 장치이긴 하겠죠. 그래서 저는 요 3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 영화를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평을 남기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